안녕하세요. 오늘은 책과 잡지 디자인 마지막 시간으로 편집 디자이너에게 종이란 궁금증을 채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상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잡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편집 디자이너와 종이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편집 디자이너에게 종이란 맨 마무리 단계에 결정해야 되는 파트가 아니고요. 항상 시작할 때부터 정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나 아니면 단행본이나 기타 다른 브로셔가 됐든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종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항상 상상력 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의 퀄리티나 아니면 사진이 되게 어둡다든지 했을 때 그 어두운 정도를 발색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인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지,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종이를 구하려면 다시 디자인을 바꿔야 되거나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선택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시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건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엄상빈 선생님의 개인전인데요. 속초 아바이마을 청호동 가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그 청호동 가는 길이라는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다 아바이마을이 다 실향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북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어두워요. 되게 어둡고 되게 좀 더 이마에 주름도 많고 이런 분들 책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책을 가지고 저희가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해서 이 책의 컨셉은 최대한 낡은 책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이 낡아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같은 경우 표지는 이제 크라프트지라는 종이를 썼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쇼핑백 할 때도 많이 쓰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는 보통 이 뒷면이 좀 더 광택이 나고요, 안쪽 면은 이렇게 약간 더 거칠거칠한데 저희는 이 거칠거칠한 면을 활용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최대한 이게 낡은 종이로 사바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쪽 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벽지에 오래된 벽지 뜯은 거 스캔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낡은 느낌을 하려고 노력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바닥에도 이런 고서나 이런 데서 요 주름이랑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건 이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책이 너무 새 거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단면을 따로 만든 거예요. 보면 여러 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일일이 한 몇 종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고 최대한 종이를 낡은 느낌의 종이가 내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낡은 느낌보다는 좀 더 최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새로운 느낌은 혹시 없을까요? 네, 물론 이제 컨셉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낡게도 하고 좀 팬시하게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일곱 성냥개비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냥처럼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 성냥 우리가 예전에 딱성냥 해가지고 이제 요만한 그 성냥 들고 다녔던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사실 이런 걸 만들려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전화해서 뭐 있어요? 주세요.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거 다 수작업이에요.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성냥이거든요. 이 황이 보통 대부분 다 짙은 밤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짙은 밤색 계열이 저는 싫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해서 주문하려고 했더니 트럭으로 하나를 주문해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다 이제 포스터 컬러도 해보고 아크릴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테스트를 다 해서 결국은 요거를 이제 만들었죠. 디자이너는 언제나 선택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컨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무조건 살려야 하는가,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걸 이제 열심히 건조해서 해봤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몇 개 이제 더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의제미술관 기념책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의제미술관이 처음에 이제 개관할 때 이제 소장본 책자로 만들었던 건데, 건물 외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아크릴, 그리고 약간 반투명한 아크릴, 그 다음에 스틸 뭐 이런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관 기념 책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물을 그대로 좀 가져오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 이제 이 책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썼던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릴, 그 다음에 스틸, 나무, 그 다음에 안쪽 그 책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공단으로 싸바리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 선택에 있어서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선택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아버지들의 모습이라고 안문혜 선생님 개인전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의 이 주름진 모습들을 계속 포트레이트를 촬영해서 이걸로 작품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책도 오래됐는데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된 거예요. 근데 오래되면 될수록 깊이가 있는 종이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됐죠. 이 재질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찾은 재질이 바로 이건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 표지는 그래서 이게 장판지예요. 한옥 장판지여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 한옥에 보면 이제 장판 깔고 기름칠하고 또 맨날 닦고 그러면서 이제 빛도 받고 그러면 생활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계속 이제 꽂아놔서 보시면 얼룩이 이렇게 졌거든요. 얼룩이 이렇게 졌는데 이 장판지가 이런 한옥에 쓰는 그 장판지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방산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 종이는 그 평활도가 평평한 게 우리가 사는 인쇄 종이보다 평활도가 낮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 실크 인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종이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탄력도 되게 좋고 오래돼도 한옥 오래된 느낌처럼 되게 따뜻한 느낌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10권이면 10권 다 자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책을 실물로 보니까 편집 디자인의 영역이 정말 많이 넓어 보이는데요. 네, 편집 디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책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배진식 선생님의 새와 돌멩이라는 그 페이퍼 나이프거든요. 이거는 이제 L153 아트 컴퍼니라는 그 갤러리에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맞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패키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퍼 나이프이기 때문에 서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서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책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가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이제 그러면 책처럼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만든 게 의제미술관 책의 그 컨셉을 빌려서 우리 나무하고 이런 책에 서재에 꽂았을 때 서재 것도 이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책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패키지를 실제 책처럼 다 만들고요. 안에 이렇게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파서 얘를 이제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한국에 왔다가 외국으로 다시 이제 자기 갈 때 이제 외국인들한테 선물용 컨셉으로 기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서재에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꽂아 놓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여는 건데 딱 열면 이제 이 안에 이런 패키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소에 쓰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된 이런 패키지도 만들게 됐고요.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활용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어떤 컨셉을 갖고 유지하면서 디자인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책이 패키지가 될 수 있듯이 편집 디자이너는 다양한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뭐 또 하나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책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된 거냐면 맨날 이렇게 책상 보면 낙서하지 마시오, 뭐 칼질하지 마시오, 막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뭐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판에 좀 뭐 이렇게 그 단상들 같은 거 낙서했던 걸 좀 모아서 나중에 뭔가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관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럼 이제 책상이 노트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판이 종이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타공을 뚫어서 뭐 아이패드를 꽂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에 맞춰서 모양을 그때그때 변형해서 타공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구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컨셉에 맞춰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나무를 제가 다 깎은 게 아니라 이런 도면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중을 이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서 하나만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도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 디자인의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뭐 많은 질문도 하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정답이 있다고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디자이너가 난 디자이너야 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디렉터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렉터가 접근해야 하는 방식, 그런 방식대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디렉터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협업을 뭐 여러 번 했지만 여러 협업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협업을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의뢰를 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이제 배우는 것도 좋고 뭐 당연히 협업도 당연히 좋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는 조금 더 전문가가 되도록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 4회에 걸쳐서 편집 디자인 관련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노상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린 갤러리는 앞으로도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